자, 이제 또 전략 잡아가는 오장 디펜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나와 있고요. MBN골드의 최현덕 매니저도 변함없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종효 이사한테 먼저 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환쟁이, 환율을 오래 취급하다 보니까 뭐 제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율이랑 주가를 연관성, 뭐 그다음에 금리 연관성 이런 걸 좀 많이 보게 되겠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 올라갈 때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오늘처럼 또 환율 떨어지고 주가도 같이 떨어지면은 이것도 불편해요, 사실은. 워낙 이제 제 위치나 제 값을 찾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 급격하게 또 변동을 줘서 그런가 주가가 힘을 못 쓰네요. 네, 일단 오늘 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수 쪽으로 좀 돌아서면서 우리 시장은 추세도 복귀도 했고 올라가고는 있는데 뭐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종목 선택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 외국인들이 반도체 쪽에 좀 더 무게를 더해 가면서 다른 종목은 약간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환율 자체가 급격하게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좀 더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합의하는 거 아닌가, 미국과 우리가 합의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고, 외신발로 흘러나왔고, 실제로 이제 뭐 기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뭐 국내에서 만난 건 맞다, 뭔가 얘기가 있었던 건 맞고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다 보니 네. 어제 이제 저녁에 1,300원대 후반까지 확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이제 플라자 합의나 최근에 이제 마롤라고 합의 설들이 많았지만 강제로 절상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도 이틀간 10% 움직였던 것처럼 갑자기 이제 또 그렇게 급격하게 움직이니까 시장에서 이제 긴장감이 확 높아졌는데, 오늘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환율을 보면 뭐 그건 좀 약간 무리수가 아니었는가. 그다음에 뭐 미국 쪽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뭐 환율 합의 이런 건 없다라고 또 밝히고 있으니, 그렇죠. 현재 구간에서 일단 환율은 어저께 너무 놀랐던 것이 약간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환율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하루에 뭐 1%씩 움직이면 이건 뭐 악재일 수밖에 없죠. 네. 방향과 상관없이 어느 한 방향으로 너무 이제 급하게 움직이면 그건 증시에는 뭐 최고 악재라고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완만한 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저는 오히려 호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예를 들어 한 1,390원 내려가서 더 내려가는 양상으로 갔다, 그러면 아마 저도 조금 뭔가 고개를 갸웃했을 텐데 1,400원대 정도로 머물고 있는 양상이고, 현재 구간에서 또 미국이 어떤 입장 자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환율 관련돼서 시장 변동성이 아주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작고, 오늘 증시의 뭐 약간의 조정은 속도 조절 정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환율 얘기는 그렇고, 지금 또 유력 대권 후보 중에 뭐 이재명 후보인데 개성공단을 다시 열자. 뭐 예정된 수순일 수도 네. 있어요. 대북 친화적인 뭐 그 과거의 전통적인 정당 색채로 봤을 때 햇볕 정책, 그동안 이제 그 이전 정부에서 상당히 강성적인 대립 정책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뭐 국가 리스크도 올라가고 뭐 잠얘기 된다.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갑자기 그래서 대북 정책의 변화 이것도 그러니까 시장에 뭐 시장에 크게 영향 없는 것 같고, 일단 이제 원래 민주당은 좀 대북 친화적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정책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정책 중에 그냥 하나 정도로밖에 안 보여서, 만약에 정말 우리가 과거처럼 대북 테마주 어떤 경협지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진짜 어떤 김정은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 트럼프가 말을 해도 네. 워낙에 트럼프의 말도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안 먹히고 있고, 또 트럼프가 그렇게 말해도 북한 측의 반응이 영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북한의 이제 정말 지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베트남까지 왔는데 네네. 뭐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됐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상당히 좀 신중한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대북 정책을 보게 되면은 이 주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건데, 그런 걸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볼 필요가 있나? 왜냐면
다른 더 강하게 출시되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네. 뭐 정책을 본다면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긴 한데 뭐 어떻게 부각이 되거나 구체성을 띨지 그리고 또 우리만 뭐 야 다시 친해지자 하고 한다고 그쪽의 반응을 또 전혀 안 되죠. 또 뭐 주변국의 또 얘기 지금 뭐 하여튼 그런 건 조차 하고 네. 휴머노이드 얘기 넘어가 볼까요? 네. 테슬라의 택배 휴머노이드 어제는 뭐 춤추는 로봇인가요? 그건 또 옵티머스인 것 같고 네. 택배 로봇은 또 택배 뭔가요? 로봇 옵티머스인데 아 또 네. 옵티머스인가? 그러니까 어제는 춤추는 영상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정말 뭐 저보다 잘 추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만큼 자연스럽게 잘 췄는데 네. 그거를 이제 사우디 왕세자 앞에서 공개했고 그러니까 CG 트럼프도- 영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네. 라이브 영상인데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줄이 매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사우디에서 공개한 거는 이제 줄까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춤을 추다 보니까는 트럼프 대통령도 극찬했다라고 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관심이 기울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사이버캡은 자율주행 차잖아요. 네. 핸들이 없는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핸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런 자율주행 차를 말하는 거고 옵티머스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율주행 차를 타고 택배를 배달한다. 제가 볼 땐 뭐 상상력인 것이고 아직까지는. 네. 예, 물론 뭐 빠르면 2, 3년 안에 뭐 또 말처럼 타는 거 얘기하는 건가? 아니죠. 이제 사이버캡이라는 자율주행차인데 아. 지금 2인승으로 이제 계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화 속 트랜스포머처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차에서 또 로봇을 아니 변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타는 거죠. 아 그래요?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자율주행차를 타가지고 네.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는 뭐 그 어떤 목적지까지 갈 거잖아요. 네네. 그 옵티머스가 내려갖고 물건을 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율주행 차량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핵심인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자율주행으로 그러니까 이상적인 형태의 어떤 네. 모습, 그림, 미래 비전. 아마도 우리가 영화에서는 봤을 텐데 지금 그걸 목적으로 가고 있긴 하죠. 네.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사람이 어떤 컨트롤 없이 옮기는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우리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원격 조정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그 우리가 피지컬 A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브레인으로. 네. 정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론 머스크가 SNS 글을 올린 걸 또 봤더니 지금 자기 사무실에서는 이 자연스럽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고 잡일하고 있고 네. 배터리가 다 달면 알아서 충전하고 뭐 그런 게 뭐 일상화돼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아직까지 뭐 그런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상적일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는 자율주행의 목적과 휴머노이드 목적은 그걸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언제 나오자 문제일 것 같고요. 네. 그게 어쨌든 지금 6월 달부터 이제 로보택시 시험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연말부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한다고 하니까는 아마 이번 연도 안에는 그게 뭐 얼마나 걸릴지 정도의 어떤 그림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휴머노이드 계속 가는 상황이고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 공조기기 회사를 이제 2.4조 원 정도 인수했지 않습니까? 꽤 오랜만에 나온 이야기인데 네. 삼성의 이제 신수종 사업이 로봇이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이제 이 공조기기 회사를 인수했지만은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항상 어려운 상황의 어떤 M&A를 통해서 승부자 기질을 발휘했으니까는 로봇 쪽도 더 강하겠네. 그래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좀 주도했던 종목들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양산할 걸로 알려진 유니트리 로봇에 이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급등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여기에 대표이사가 지금 이재명 후보 캠프에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3연상부터 오늘까지 네. 2배 넘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정치 테마적인 것으로 올라가는 것하고 실제 어떤 양산을 통해서 이 산업에 들어가는 종목들하고는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유진 로봇을 뭐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네. 올라간 것 자체가 정치 테마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이런 거 지나고 나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실제 이 유니티 로봇에 제가 볼 땐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이 유니티 로봇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공급하는 기업들은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좀 구분하신다면은 아마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체적으로 캐파가 커질 거기 때문에 구분만 좀 잘하신다고 한다면은 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뭔가 좀 신선한 기업이 등장하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신선한 기업이면 뭐 신규 상장주밖에 없는 건데 저는 로보티지가 신선한 게 뭐냐면 사실 중국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네. 이 액추에이터를 다 직접 만들어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로봇을 직접 만들어 생산하는데 이거를 국내 기업이 들어갔다라는 건 좀 신선한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면은 다 테마로 많이 칩을 했고 실제 그런 게 매출이 뭐 그 판매가 되겠냐라고 했던 건데 네. 유니트리 로봇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급등해 있지만은 시간 지나면 뭐 주가는 또 올라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김종민 일사가 보시기엔 어때요? 저 영상을 어제 대부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자연스러운 동작. 예전에 뭐 로봇 그러면 로봇 춤이라고 막 딱딱딱딱 끊어지는 형태인데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거기에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와이어리스, 케이블리스, 선이 없어. 그러면 이제 충전의 속도나 뭐 어떤 전력원, 에너지원, 쟤도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가서 밥 먹나 그러면 자동 충전일 텐데 어디 올라가서 플레이트에 뭐 충전을 하나 아니면 콧구멍에 꽂아가지고 뭘 하나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일단 뭐 충전 방법이야 뭐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본인이 가서 지금 노출된 건 없죠 아직. 네, 뭐 케이블을 뭐 꽂을 수도 있는 거고 배터리 자체를 뭐 교환할 수도 있는 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로봇의 방향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는 거죠. 엔비디아처럼 연합군을 모아서 실험실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로봇을 개발하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테슬라처럼 직접 귀납법에 가깝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학습을 시켜서 직접 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는 실험실에서 계속 굴려서 뭔가 능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테슬라는 직접 인간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방식을 취해서 가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건데. 모션 캡처로 뭐 이렇게 그런 강학습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영화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그 휴잭맨 나오는 뭐 애기 해갖고 이렇게 했고 권투하는 로봇 그 영화인데. 아이로봇인가 아이로봇 그랬던 것 뭐 같은데. 그런 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형태의 그 로봇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과연 그 두 가지 소위 이제 하드웨어와 AI를 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느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각 개별 기업들의 어디 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매출도 올라올 수 있고 충분히 매력이 있을 수 있지만 로봇 산업 자체에 투자하려면 결국은 이 둘 중에 하나에 투자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긴 방향의 투자에 있어서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국내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소위 이제 로봇 한다는 기업들 중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있는 쪽은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연결해 보자면 중국이 아마 연합 형태로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중국도 이제 AI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AI가 연합해서 하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로봇에 정말 본질적으로 투자하시려면 그런 쪽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군들이야 이제 MBM 매니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잘 말씀해 주실 테니까 그런 타이밍. 쪽에 타이밍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로봇 산업의 본질에 있어서는 결국은 AI와 하드웨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둘 다 있는 매력적인 기업이 전 세계에 따져보면 정말 몇 개 없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종일 사의 로봇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들었고, 자 그럼 김종일 사한테 다시 또 중복된 질문으로 뭐 개별 기업 얘기인데 HMM 아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책, 대권 후보들의 정책 이런 것들이 공통된 귀결점들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보면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HMM 부산 이전인가요? 그 내용은 뭘까요? 근데 지금 그 부산 항만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는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에 그 내려왔을 때 그때 항만 운영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얼마나 더 늘릴 건지 이런 쪽까지 어저께 뭐 여러 가지 그 부산 항만청과 얘기를 하고 있던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관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물동량이 줄어들 걸로 보이지만 만약에 이제 북극 항로가 열렸을 때 그 북극 항로를 위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린란드를 살려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HMM의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측면은 분명히 긍정적 요소가 있지만 이 회사는 두 가지가 다 충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2조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주주환원 한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이 종목의 50% 이상은
정부 물량입니다. 산업은행? 정부 물량은 팔 수밖에 없잖아요. 언젠가는. 네.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인가? 예, 근데 산업은행 갖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공사 이 두 개가 지분을 나눠가지고 56% 정도가 갖고 있으니까 그럼 이 물량 언젠가 팔 수밖에 없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새 정부가 나와서 어떤 정부가 오든 새 정부가 나와서 뭔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우리 지금 2년간 세수 펑크 났습니다. 돈도 없고 채권도 너무 많이 발행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결국은 과거에 투자했던 거 회수하는 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산업은행이 그동안 투자했던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뭐 말씀드렸던 HMM이라든지 이런 거 회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2조의 주주 친화 정책은 있지만 50%의 이 물량을 과연 누가 받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실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을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 요소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세로 인해서 물동량이 감소할 거라는 것도 충돌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최근에 또 물동량이 확 늘어난다며. 그 단기적으로 일단 늘어나고 있는 유예했다 것은 그러니까 준비했다가 와 이래가지고 물 빡 실어가지고 지금 막 운임이 막 둥둥 뛰고 있다 그러던데. 근데 이제 그 앞서서는 관세 때문에 미리 당겨간 수요가 있었고 이제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하니까 더 당겨가는 수요가 있는 건데 이거는 밑장 빼기인 거죠. 결국은 지금 신규 수요가 확 증가하지 않았는데 그런 이슈로 미리 당겨간 것이기 때문에 그럼 뒤에는 확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충돌 요소가 있어서 오늘 뭐 주가는 강세고 외국인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 종목은 투자 관점에서 뭐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려면 현재 주가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쫓아가기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회사가 밑장빼기라는 전문 용어를 쓰셔가지고 자 해수부를 부산으로 해양수산부인가요? 네.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그게 영향을 준 건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뭔가 HMM에 좀 강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 뭐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이 세계 6위권 저 컨테이너 항만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부산을 그런 쪽으로 키우겠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부산의 해운 금융 허브화 이거를 지금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진행 중인 건데 지금 HMM을 그쪽으로 옮기겠다. 어떻게 보면 HMM을 지금 정부가 물량을 이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지분을.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뭐 공기업은 아니지만 공기업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키우겠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중심이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단기 급등은 나왔습니다만 결국 앞서도 이제 그 김종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물량이 뭐 늘어난 것도 없다가 늘어난 거고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 관세 구실을 유예하는 동안에 그 뒤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거래 못하던 그런 기업들도 이제 막 물량을 땡겨가는 것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늘어난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오래 본다면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몇 년 기다리니까는 이제 인수했고 막 급등했던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렇게 본다면은 뭐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지금 수준에서는 뭐 이걸 정치 테마주로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굳이 지금 가격대에서 뭐 접근하고 싶은 마음은 저는 없습니다. 두 분 모두 그냥 매력도가 그렇게 높다라고 평가하시는 않는 것 같아요. 한때는 흠슬라 이랬잖아요. 못 쫓아가서 뭐 HM에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도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정말로 이제 물동량이 증가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각자 도생으로 가는 시기에 물동량이 대거 증가할 가능성은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물량 빼고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중국 배도 막고 중국 해운사도 막고 이게 정말로 공고해지면서 중국 물량들을 다 빼면 그러면 HMM의 수혜가 대거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중국 것도 우리가 실어 나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원래 실어 나눴던 물량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지금 두 선사가 합치면 세계 1위 수준으로 올라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물량이 만약에 빠지는 것을 HMM이 받아올 수 있다면 그때는 뭐 옛날 흠슬라만큼은 아니겠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도 묘하게 다시 뭐 화해한다라고 했다가 또 실제로 뭐 화해 안 할 것처럼 여러 가지 뉘앙스를 90일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렇죠. 90일 안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높은 가격에선 투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그림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조금 있으면 제가 보기에 주가가 다시 내려올 것 같아서 네. 그때 사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운사하고 이제 조선사하고는 또 구분을 해야 되는 건지 최현등 매니저는 우국장 디펜스 전략 해주시고 아, 예.
예, 저는 일단 그거는 좀 이따 말씀하시고. 아, 그래요? 예, 그럼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지는 않아. 사실 그냥 막 난상 토론을 해야 되는데 네. 나중에 개편할 때 아마 그렇게 한다 그래요. 뭐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할지 예. 뭐 나란히 앉아갖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저는 오늘 그 휴머노이드 로봇 또 준비했거든요. 아, 기업은 예, 그래서 정말 커질 산업은 맞는데 어떤 종목을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구분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이제 핵심은 양산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그게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냐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딱 두 가지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는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 쪽은 정말 이 양산 기술을 갖고 있냐 아니면 양산하는 곳에 공급하냐라는 것인데 결국 핵심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그 자율주행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기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예고를 해주셨고 오장 전략은 뭐 그냥 평이 노멀하군요. 네. 뭐 오늘 지수보다는 또 종목. 네,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정 매니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옮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순서를 일로 갔다가 꼭 정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내용이 좀 매끄럽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게 좀 아쉽긴 한데 어찌됐건 간에 김종현 의사하고는 자유롭게 얘기를 한다면은 크게 뭐 포인트 내지는 요 부분은 또 주목해야 된다. 미래에는 이런 게 다가올 거다. 뭐 내일은 이게 주목될 거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네, 일단 외국인 수급이 확실하게 좀 변하고 있는 것이 이번 주부터는 더 눈에 띄고 있죠. 변화가 포착이 된다. 이거죠? 네, 지난주부터 눈에 띄었지만 이번 주에 들어서는 좀 더 확연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팔고 있지만 그런데 진짜 팔고 있는 거냐? 지금 매수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기전자 업종에만 1,700억을 사고 있으니까 네. 지금 팔고 있는 종목들 빼면 전기전자에 대해서는 평소보다는 굉장히 강하게 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종목은 뭐 뻔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T-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을 사고 있다는 거죠. 꾸준히 그냥 누군가가 팔면은 받쳐놓고 받아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고 있는 쪽은 또 조선주나 방산주 팔고 있는데 그러면 조선주 방산주는 정말로 매도 관점으로 돌아선 거고 반도체를 사고 있는 거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조선방산이 여전히 좋은데 반도체를 사면서 조선방산의 힘을 조금 빼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업종 교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종목 추가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살 게 없었으니까 반도체 같은 것들도 팔거나 거의 중립적 수준에 있다가 조선방산만 그냥 올인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조선방산은 조금 과비 중이니까 줄이고 반도체 쪽을 좀 늘려가는 것이 현재 지금 전략적 선택으로 보여서 3분기에는 이게 더 확연해질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키움증권의 뭐 반기 전망을 보면 네. 하반기 전망을 보면 종목 교체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망도 내고 있던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뭐 어려운 용어는 그렇게 하죠. 그렇죠. 뭐 조선방산 같은 것들은 3분기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사기보다는 반도체나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먹었으면 갈아타라. 네, 뭐 갈아타라일 수도 있고 종목 추가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종목 추가가 맞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조선방산이 정말로 이익률이 급격하게 이익률의 증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매출이 막 30-40%씩 늘다가 한 10% 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조정이 오거나 아니면 박스권에 빠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 미리 팔기는 좀 어렵고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5월 달까지 10일까지 나타난 수출 실적에서 유일하게 증가한 게 반도체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흐름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보다는 오히려 확장성 내지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시장 좀 좋게 본다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김종현 의사도 늘 얘기하시는 뭐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얘기 잘 들었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내일 또 뵐게요.